1453년 어린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은 왜 조카의 왕권을 빼앗았을까? 역사가 명백한 찬탈로 기록한 계유정난의 이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 수양대군의 시각에서 바라본 계유정난의 다른 이야기. 단순한 권력욕이 아닌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수양대군의 내적 갈등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또 다른 면을 조명한다. 1453년 10월 고뇌의 찬 수양대군의 독백과 결심. 1453년 늦가을 한양의 밤. 수양대군의 저택 뒤뜰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정원에서 수양대군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40이 넘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아버님, 세종 전하. 수양대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달빛에 반짝였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그는 술잔을 비우고 다시 따랐다. 멀리서 밤 경비를 서는 군사들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대군의 오랜 측근 김종서가 정원으로 들어왔다. 그는 수양대군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군마마, 밤이 깊었습니다. 들어가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양대군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김종서, 내가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김종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마마는 세종 전하의 아들이시고 어린 임금님의 충직한 삼촌이십니다. 충직한. 수양대군은 그 말을 씁쓸하게 되뇌었다. 요즘 궁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그렇지 않더구나. 김종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떤 소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어린 임금을 해치려 한다는 소문이다. 내가 왕위를 노린다는 말이야. 김종서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 이런 소문이 나도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문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문제는 이 나라의 앞날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정원을 거닐기 시작했다. 가을밤의 찬 기운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지금 조정은 내분에 빠져 있다. 황보인과 김종서는 단종을 업고 권력을 장악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성대군이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 사이에서 민심은 흉흉하고. 김종서가 말을 끊었다. 마마, 그 말씀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단종 전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수양대군은 갑자기 서서 김종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답해보거라. 지금 어린 임금이 진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11살 어린아이가 이 혼란스러운 조정을 이끌 수 있다고 보느냐? 김종서는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수양대군은 계속해서 말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문종 형님마저 짧은 재위 후 세상을 떠났다. 지금 단종은 어리기만 하고 그 주변에는 자신들의 권력만을 챙기려는 자들로 가득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형님들과 달리 왕이 될 생각이 없었다. 학문과 예술을 즐기며 평온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가. 이 상황이 김종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마마, 부디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다른 이의 귀에 들어간다면. 수양대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는 이미 조정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황보인과 김종서 일파는 나를 견제하고 심지어 어린 단종에게도 나를 조심하라 가르치고 있지. 그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내 아버지의 나라, 우리 조선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다.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김종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마, 무슨 뜻이신지 아직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수양대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들어가 쉬자. 내일부터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달빛이 그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 순간 수양대군이 아닌 미래의 세조의 모습이 어렴풋이 드러나는 듯했다. 세종의 죽음 이후 변화한 조정의 상황과 권력 다툼.
1453년 11월 초 경복궁 근정전. 조정회의가 한창이었다. 어린 단종이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그를 둘러싼 대신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영의정 황보인이 단종에게 건의하고 있었다. 전하, 북방 여진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병력을 증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살의 단종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좌의정 김종서가 이어 말했다. 또한 전하, 최근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단종은 곁에 있는 신하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 신하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자 단종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김종서의 의견대로 하라. 백성들의 불만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양대군은 조정의 분위기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황보인과 김종서 등 원상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말 한마디에 어린 임금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양대군은 자신의 측근인 한명회와 함께 궁을 나서고 있었다. 보았는가, 한명회? 저것이 지금 조정의 실상이다. 어린 임금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실권은 황보인과 김종서가 쥐고 있다. 한명회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대군마마. 더욱이 최근에는 그들이 금성대군과도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표정이 굳어졌다. 금성대군과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느냐? 확실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만 일부 신하들 사이에서는 대군마마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수양대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조카인 금성대군은 단종의 이복 형제로 비록 어리지만 왕실 혈통으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세종 전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수양대군이 한탄했다.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세종 전하의 위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말하는 동안 멀리서 황보인과 김종서가 다른 대신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수양대군을 보고 짧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수양대군 회의에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황보인이 다소 도전적인 어조로 말했다. 수양대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원상들의 의견이 모두 옳았기에 굳이 말을 보탤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북방 문제는 단순히 병력 증강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보다 장기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할 것이오. 김종서의 눈이 가늘어졌다. 외교라. 수양대군께서 갑자기 외교에 관심을 가지시니 의외입니다. 혹시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말에 담긴 의심의 뉘앙스를 수양대군은 놓치지 않았다. 특별한 계획은 없소. 다만 세종 전하께서 항상 강조하셨듯이 무력만으로는 영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뿐이오. 황보인이 차갑게 말했다. 조선의 외교 정책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명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주변 오랑캐들은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지요. 수양대군께서 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이요. 기회가 된다면 그리하겠소. 수양대군은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황보인과 김종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멀어지자 한명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들의 경계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나 역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구나. 이대로라면 조선의 앞날이 위태롭다. 어린 단종과 금성대군 사이에서 고민하는 수양대군. 다음 날 창덕궁 후원.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과 함께 후원을 거닐고 있었다. 가을의 마지막 단풍이 정원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어린 단종은 삼촌의 손을 잡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삼촌, 저 단풍나무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단종이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수양대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가을이 가기 전에 마지막 선물 같구나. 단종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다. 삼촌,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분들이셨나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질문에 수양대군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내 할아버지 세종 전하께서는 매우 현명하고 인자하신 분이셨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지. 그리고 내 아버지 문종 형님은 학문이 깊고 사려 깊으신 분이셨다. 그렇군요. 단종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저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좋은 임금이 될 수 있을까요? 수양대군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단다. 아직은 어리니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배워나가렴. 그때 멀리서 금성대군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14살의 금성대군은 단종의 이복 형제로 강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단종 전하, 수업 시간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스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금성대군이 말했다. 단종은 아쉬운 표정으로 수양대군을 바라보았다. 삼촌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하거라. 수양대군이 대답했다. 단종이 시종들과 함께 떠나자 금성대군과 수양대군이 남았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숙부님, 단종 전하와 자주 시간을 보내시는군요. 금성대군이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수양대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어린 임금이 외롭지 않도록 곁에서 도움을 주려 하네. 황보인 대감과 김종서 대감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들 역시 단종 전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의 말에 담긴 의미를 감지했다. 그대도 단종의 형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겠지? 금성대군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물론입니다. 저는 단종 전하의 형이자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서 전하를 돕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요즘같이 복잡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지요. 수양대군의 눈이 가늘어졌다. 복잡한 시기라. 무슨 뜻인가? 숙부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정 내에 여러 세력이 있고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니 단종 전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경고임을 알아차렸다. 그래, 우리 모두 단종을 위한 마음은 같을 것이네. 다만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최근 그대가 황보인, 김종서 대감들과 자주 만나고 있다던데 무슨 일인가? 금성대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는 것뿐입니다. 숙부님께서도 국사에 관심이 많으시니 언제든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기회가 되면 그리하겠네. 수양대군이 대답했다. 금성대군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가 사라지자 수양대군의 얼굴에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대로라면 단종은 황보인과 김종서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고 금성대군은 그들과 손을 잡아 권력을 차지하려 할 것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아버님, 형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이 어린 임금을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바람이 불어 낙엽을 흩날렸다. 수양대군의 마음속에도 경랑이 일고 있었다. 그는 조카인 단종을 진심으로 아꼈지만 동시에 현재의 조정 상황이 조선의 미래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현상을 유지하며 어린 임금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 스스로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 후자의 길은 역사의 찬탈자로 기록될 것이 분명했다. 수양대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한명회와의 은밀한 대화, 정난의 계획을 세우다. 1453년 11월 말 수양대군 저택의 밀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 앞에는 지도와 여러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다. 대군마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황보인과 김종선은 대군마마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확실한 정보인가? 네, 궁 안에 신뢰할 수 있는 내통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입니다. 그들은 금성대군과 손을 잡고 대군마마를 먼 지방으로 유배 보내려 한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종 전하의 뜻을 무시하고 나라를 그들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것이지. 한명회가 목소리를 더 낮추어 말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명나라와의 관계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원상들은 여진족과의 연합을 통해 독자적인 세력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수양대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세종 전하께서는 항상 명과의 관계를 중시하셨다. 지금 명을 등지면 조선은 고립될 것이고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황보인과 김종선은 단종을 앞세워 그들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 임금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수양대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다. 한명회, 나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단종은 내 조카이며 형님의 아들이다. 그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은 역사에 나의 이름이 찬탈자로 기록될 것이다. 한명회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마,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의 미래입니다. 마마께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지? 신뢰할 수 있는 이들로만 따져도 금군 지휘관 성계, 우정승 권람, 그리고 정분, 양정 등이 있습니다. 무력이 필요하다면 충분합니다. 수양대군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계획을 상세히 말해보게. 한명회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12월 초 황보인과 김종서가 함께 조정에 참석할 때를 노려야 합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금군을 통해 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종은 어린 임금에게 해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 물론입니다. 단종 전하는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다만 이후에는 한명회가 말을 멈췄다. 이후에는 내가 섭정을 맡아야겠지. 수양대군이 그의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다. 결국에는 내가 왕위에 올라야 할 것이다. 한명회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마께서는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수양대군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렸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조선을 바로잡는 것이 내 의무다. 세종 전하의 아들로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그는 책상 위에 문서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황보인과 김종서가 몰래 여진족과 교류한 증거다. 그들이 체포된 후 이를 공개하여 그들의 반역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한명회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이런 문서를? 그들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지. 나를 골칫거리로만 여겨 내가 그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수양대군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면 됩니까? 수양대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기억하게. 우리의 목적은 권력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다. 단종에게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야 하며 불필요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 한명회가 고개를 숙였다. 모두 마마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수양대군은 그 소리가 마치 역사의 바람이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계유정난 당일 수양대군의 행동과 내적 갈등. 1453년 12월 4일 경복궁. 새벽부터 궁궐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평소보다 많은 금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군사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거처에서 정장을 마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측근 신하 성계가 들어와 보고했다. 대군마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는 곧 조정에 들어설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후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었다. 성계, 나는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없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성계가 놀란 표정으로 수양대군을 바라보았다. 마마, 지금 이 시점에서 망설이시면 나는 망설이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수양대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보검을 허리에 차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가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경복궁 근정전으로 향하는 길,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이 낮게 드리워 있었다. 아버님, 형님.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잠시 후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근정전 앞에 도착했을 때 한명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막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대전에 들어가기 전 잠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금군들은? 모두 대기 중입니다. 마마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 멀리서 단종의 모습이 보였다. 어린 임금은 궁녀들에 둘러싸여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순진한 얼굴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어 보였다. 순간 수양대군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지만 그 순간 황보인과 김종서가 단종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공손한 표정 뒤에 숨겨진 야망과 계략이 수양대군의 눈에는 훤히 보이는 듯했다. 지금입니다. 마마. 한명회가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수양대군은 천천히 보검을 꺼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시작하라. 순식간에 금군들이 움직였다. 황보인과 김종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게 무슨 소동이냐? 김종서가 소리쳤다. 수양대군이 직접 앞으로 나섰다. 황보인, 김종서. 너희들은 국가를 농락하고 어린 임금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권력을 추구한 죄로 체포한다. 혼란 속에서 단종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잠시 조카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삼촌. 단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수양대군은 그 부름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 자신을 다잡았다. 그는 단종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전하, 송구하나 국가의 안위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황보인과 김종서는 반역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하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단종의 어린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수양대군은 금군들에게 명령했다. 전하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황보인과 김종서를 가두어라. 혼란 속에서 수양대군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일고 있었다. 세조직 이후 홀로 남겨진 왕의 참회와 미래에 대한 다짐. 1455년 6월 창덕궁 후원. 계유정난으로부터 약 1년 반이 지난 후 수양대군은 조선의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했다.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 있었다. 깊은 밤 세조는 홀로 후원을 거닐고 있었다. 달빛이 그의 고뇌에 찬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작은 연못 앞에 멈춰 서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결국 내가 원하지 않던 길을 걷게 되었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황보인과 김종서는 계유정난 직후 처형되었고 수양대군은 섭정을 거쳐 결국 왕위에 올랐다. 역사는 그를 찬탈자로 기록할 것이 분명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신숙주가 세조에게 다가왔다. 전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홀로 계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세조는 쓴웃음을 지었다. 신숙주, 그대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 중 하나라네. 그대에게 묻겠네. 나는 옳은 일을 한 것인가? 신숙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전하, 역사는 결과로 판단합니다. 전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끄시느냐에 따라 후세의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단종은 어떤가? 요즘 상태가 좋은가?
신숙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왕께서는 건강하십니다만 마음은 많이 쓸쓸해 보이십니다. 세조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내 조카, 형의 아들. 내가 그의 왕위를 빼앗았다. 역사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전하, 지금 조선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전하의 결단이 없었다면 나라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세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나라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 영혼은 영원한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그는 연못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다. 신숙주,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 같은가? 신숙주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전하께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훌륭한 정치를 하신다면 사람들은 계유정난의 사실보다 전하의 업적을 더 기억할 것입니다. 세조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내게 남은,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로구나. 내가 치른 희생이, 내가 진 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는 연못가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 형님,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선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이 길을 택했습니다. 비록 제 이름이 역사의 찬탈자로 남을지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세조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다만 깊은 결의와 각오만이 서려 있었다. 내일부터 경국대전 편찬 작업을 시작하게. 그가 신숙주에게 명령했다. 이 나라에 확고한 법제를 세우고 모든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또한 국방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신숙주는 고개를 숙였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세조는 마지막으로 달빛 아래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제 왕의 그림자였다.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왕의 그림자.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결연한 발걸음으로 궁궐로 향했다. 새로운 조선의 시대, 세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유정난, 세조가 칼을 든 진짜 이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역사는 종종 단순하게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나눠서 기록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복잡한 배경과 인간적인 갈등이 존재합니다. 세조는 역사의 찬탈자로 기록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적 인물을 단순히 선악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역사의 교훈은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간의 갈등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에서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세조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과 책임,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필요성 사이의 갈등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조선의 숨겨진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듣고 싶은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